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붉은색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특히 지금 이 알트코인들이 이 비트보다도 살짝 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, 뭐 물론 이렇게 좀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는 알트도 있지만 또 이렇게 짙은 빨간색을 보이면서 낙폭을 좀 더 키우는 알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깊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토탈2, 그러니까 이더를 포함한 이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 뭐 현재 요 정도의 하락을 보였으니까 뭐 과거와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은 또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이 비트코인 움직임이 요 박스권의 횡보를 계속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여전히 지금 42K와 43K 한 초반 부근에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은 뭐 그레이 스케일이라든지 또 이 채굴자들의 이 매도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런데 이 매도 압력을 얼마나 지금 소화해내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뭐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정이 될 것이고, 또 그거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도 좀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,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좀 이 리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또 이 상대적 박탈감도 엄청나게 안겨주는 코인이기도 한데, 그래서 오늘은 이 애증의 코인, 이 리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면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는데, 그럼에도 저는 이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럼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, 그러면 지금 이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 비트가 작년 10월달 그 현물 ETF 가짜 승인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가 대략적으로 한 10월 한 19일? 한 요 정도쯤 되거든요. 그래서 이때부터 알트코인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은 그 이후로 해서 요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, 요게 지금 11월 뭐 6일, 7일 이러니까 그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요런 지속적인 하락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의 반면에 뭐 대표적으로 이 솔라나를 보시게 되면, 뭐 이제는 이 솔라나가 리플의 시총도 역전을 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때 10월 19일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인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뭐 최근에 많이 상승한 요 블러도 한번 보시게 되면 블러 역시 이때 10월 19일 이후로 그래도 리플과는 다른 지금 지속적인 이런 상승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또 이뿐만 아니라 또 최근 많이 상승한 이 수위도 보시게 되면 10월 19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, 또 제가 얼마 전에 매수를 또 회원님들과 같이 했었던 이 아비트럼을 봐도 보시는 것처럼 10월 19일 이후로 해가지고 뭐 물론 중간에 이런 굴곡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12월 중순 이후로 해가지고 보다 좀 가파른 이런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저평가 있었을 그 구간에 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상당한 이 수익을 안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 리플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상당한 이 홀더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, 그렇다면 이 리플 홀딩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이 리플에 대해서 좀 깊게 저희 회원님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,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일단 작년 연말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단 콤보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때 이제 7월에
증권이 아니다라는 이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끝이 지금 작년 초부터 이어왔던 요 하늘색의 상승 추세선과 만나고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, 또 이 리플 역사상 이 800원대에 머물고 있는 그 기간이 현재가 가장 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3단 콤보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고, 그래서 하방보다는 좀 상방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런데 결국에는 이때 이제 1월 3일날 비트코인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이 리플의 방향성도 상방이 아닌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고, 또 그리고 나서 또 곧이어 다시 좀 반등을 하나 싶어서 정말 그 끝에 여기에서는 좀 다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봤었는데, 결국에는 지금 다시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은 또 700원대에, 그러니까는 달러로는 0.5달러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는 것은 이때 8월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이후로 요 하방 지지선은 계속 좀 지켜주면서 이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리플 홀딩이 쉽지 않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는지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먼저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, 요게 그러니까는 2017년 그때 대불장 때 이 리플의 움직임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것인데, 보시는 것처럼 리플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가 보시는 것처럼 그 날짜가 2017년 12월 12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미친 듯한 이런 상승을 보여가지고 단 23일 만에 그 상승률이 1610%를 보였던 겁니다. 그러면서 이때 가격이 288원이었는데 단 23일 만에 무려 4,925원까지 터치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대폭등을 보였는데, 근데 본격적인 상승이 12월 12일 날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, 그러면 다음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것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, 조금 전에 제가 이 리플의 본격적인 상승이 이 12월 12일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 12월 12일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면, 일단 10월달부터 제가 체크를 했어요. 그래서 10월달부터 이 12월 12일까지 그 상승한 폭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56일, 그러니까는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려 200%가 넘는 상승을 이 비트코인은 보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비트코인이 600만원대에서 1900만원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이 리플은 12월 12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. 즉 이미 비트코인은 3배나 오른 상태에서 이 리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가 여기에도 썼지만, 그 당시 이 리플 홀더라면 엄청난 이 박탈감을 느꼈다가 거의 마지막에 와서야 그 보상이 찾아왔던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을 했던 이 21년도 불장 때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그러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이 2021년은 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이 또 큰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소송이 걸리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11월 중순쯤에 이 리플이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폭등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 어떤 코인보다 좀 이 리플이 먼저 움직였었는데,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아무튼 이때 이 3배 폭등을 했던 이유가 이 플레어 토큰의 에어드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런 폭등이 나왔던 것인데, 그런데 결국에는 이 SEC가 크리스마스를 이틀인가 3일 앞두고 이 소송을 걸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폭락을 했고, 그래서 이때 이 에어드랍 이슈로 거의 한 800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것이
보시는 것처럼 여기 저가가 198원이니까 이 100원대로 정말 엄청난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. 그럼에도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불장의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이 리플 역시 이때 이후로는 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, 그러다가 지금 이 시점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여기 지금 날짜가 가렸는데 이때가 요 4월 4일 이때부터 이 리플이 본격적인 또 상승을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요때 이 가격대가 요거 보시는 것처럼 이 에어드랍 이슈로 폭등을 했었던 그 가격대, 그러니까 800원 정도의 그 가격대를 지금 보였던 상황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 요 가격대를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회복을 한 다음에 리플이 본격적인 이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단 11일 만에 200%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대략적으로 한 700원 중반에서 한 800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, 이 가격에서 2495원이니까 한 3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거예요. 근데 여러분도 이 2021년 4월이 어떤 것인지 기억을 하시겠지만, 그러면 이 차트를 또 보여드리면, 그럼 그 전까지 이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, 그것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,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이 리플이 본격적인 이 폭등이 나왔을 때가 4월 4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미 이 비트코인은 요때, 그러니까는 11월 25일 요때쯤에 이제 이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 이슈로 리플이 3배가 폭등한 시점인데,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그때 가격을 이때 4월 4일 때까지 하락을 했다가 회복을 해가지고 거의 제자리로 왔었던 그 기간인데,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무려 130일 동안 256%나 상승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리플이 제자리에 와 있는 동안 이 비트코인은 2천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7천만 원이라는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나서야 이 리플이 본격적인 폭등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이것만 봐도, 제가 여기에도 썼지만 이 리플 홀더가 얼마나 이 박탈감을 심하게 느꼈을지 이 차트의 움직임만 봐도 느껴지는데,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리플이 움직이면 이 상승장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되고 이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,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것은 이제 이 리플의 현재의 모습인데,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알트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 이후로 리플도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그래도 11월 초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, 그 이후로는 이때 요 고점들을 이은 이 하락 추세선을 결국엔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이때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까지 대략적으로 한 17% 정도밖에 또 상승을 하지를 못했어요. 그런데 그의 반면에 요 이더리움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,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가 다른 알트들에 비해 좀 상승률이 더딘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때 10월 19일 이후로 현재까지 무려 64%나 상승을 한 상황이고, 또 무엇보다 이 리플과는 다르게 이 상승 추세선을 계속 또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장 역시 과거와 비슷하게 흐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,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 리플 홀더들에게는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또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결국 리플도 반드시 이 상승을 또 보인다는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지금 이제 리플을 또 대량 홀딩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찰해오고 있는 이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지금까지의 이 리플의 움직임을 볼 때 이 리플은 세력들의 마지막 탈출구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
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충분히 그 상승을 하고 또 다른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큰 상승을 보여왔을 때 마지막에 이 리플이 대폭발을 시키면서 또 그 당시 이어왔던 이 포모 장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이 리플이 담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지금 리플이 대폭등을 한 시점이 2021년 4월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그때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7년도 이 리플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그때가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2월과 이제 2018년 1월 초까지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비트코인의 최절정이었는데 이때서야 이 리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고래와 세력들의 마지막 탈출구로 활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반드시 이 리플이 대상승하는 시점은 온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플이 마지막에 대폭발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알트코인이 오를 때 완전히 하락만을 하는 또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거라 전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, 요 차트를 또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이 리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 리플이 어떻게 움직였냐,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상승을 했다가 꺼지고 또다시 상승을 했다가 꺼지고 또 상승을 했다가 꺼지고 또 그러다가 큰 슈팅이 나왔다가 꺼지고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꺼지고 이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이 저점만은 계속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리플만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희망 고문을 또 주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면서 또 요 구간 동안은 다른 알트들이 또 오르니까 또 상대적인 이 박탈감을 안겨줄 텐데 그러니까는 요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 리플의 상승은 그래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리플에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지만 여러분도 이 리플로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리플이 떡상을 할 때까지 버텨낼 힘을 가지고 있기 위함이에요. 아니면 다른 코인이 아무리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또 그냥 꿋꿋이 버틸 수 있는 인내심만 가져도 되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가 인간인 이상 당연히 또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에 몰빵하기보다는 적절한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역시 리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리플만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도 또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이 리플 유튜버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적어도 저는 저 스스로를 이 리플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타 리플 유튜버와는 달리 매일 이 리플 얘기만 하지는 않아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일 이 리플만 얘기하는 이 리플 유튜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매일 이 리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보다 훨씬 이 리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매일 이 리플 얘기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도 진짜 엄청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도 이 리플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리플 100만 개 수량을 지키면서 다른 알트코인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플로우도 또 아비트럼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과 또 함께 매수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또 지난주 주말에는 마찬가지로 또 회원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긴 후부터 진짜 시작인 거대 상승을 불러온 메타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추가적인 이 알트코인 매수에 관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또 다음 먹거리에 대해서
준비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진짜 이 리플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리플에 몰빵하기보다는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리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이 과거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과거와는 다르게 미리 좀 앞서서 대상승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그 근거로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요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리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때 그러니까는 2020년 12월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 현재 3년 만에 이 골든 크로스가 다시 또 발생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시점을 과거부터 좀 보면 요때 그러니까는 2017년 때 4월 달에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거의 곧바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, 그런데 이제 2020년 12월에는 요때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2021년 4월 달에 나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조금 있다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직전 사이클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과거와는 달리 이 리플이 또 앞서서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리플로 정말 여러분도 큰 성공을 겪고 싶다라면 반드시 이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이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상승장에 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 좀 진지한 이 숙고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플이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곤 있지만 그 시점을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것 뿐이지 반드시 대폭발을 하는 그 시점은 온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